IMF도 버텼고 금융위기도 넘겼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끝내 살아남았죠. 그런데 지금 2026년의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폐업자 100만 명 돌파, 개인은행 신청 역대 최대. 숫자만 보면 절망스럽지만 우리 국민은 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얼마나 힘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 시장 정말 많이 힘듭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무려 100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거예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하나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가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다는 뜻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업을 해도 3년을 버티는 가게가 절반 남짓밖에 안 됩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생활업종 3년 생존율이 52.3%에 불과하고 5년 생존율은 40%대까지 떨어졌어요. 100곳이 문을 열면 5년 뒤에 살아남는 곳이 40곳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감당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만 해도 연간 약 9만 건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는 14만 9,100상 입주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었고 AI가 등장했고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었고 고금리가 오래 지속됐습니다.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파도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파도를 전에도 만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버텨냈습니다. 요식업, 외식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맘먹는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를 먼저 이해하셔야 지금 요식업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힘들어도 가족끼리, 동료끼리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죠. 삼겹살 한 상 차려놓고 소주 한잔 하는 게 일상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문화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지갑이 얇아지면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바로 외식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생 지원 쿠폰이 풀렸을 때 사람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썼는지 아십니까? 1위가 편의점이었습니다. 고기 먹으러 식당 가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2위는 병원이었습니다. 먹고 즐기는데 돈 쓸 여유가 없으니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거죠. 밀키트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워낙 잘 나와 있다 보니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식당을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에서 5천, 6천 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대신 집에서 캡슐 커피나 믹스 커피로 대체하는 분들이 늘고 있죠. 경쟁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카페, 치킨집, 떡볶이 가게가 골목마다 즐비합니다. 절대적인 시장 크기는 줄어드는데 공급자는 넘쳐나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요식업의 미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차별화된 메뉴, 탄탄한 단골 관리, 효율적인 원가 구조를 갖춘 곳은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더 빛날 수 있어요.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가게가 결국 강한 가게가 됩니다. 학원업, 교육열은 살아있지만 아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죠. 자식 교육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이 수가 줄었고 둘째는 지갑이 얇아지면 교육비도 결국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저출생 문제는 이미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는 동네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넘쳤는데 요즘은 학급 수도 줄고 학생 수도 줄었죠. 학원 수업을 들을 아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 학원 입장에서는 파이 자체가 쪼그라드는 셈입니다. 거기다 생활이 빡빡해지면 지출에도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먹는 것, 관리비, 의료비처럼 도저히 줄일 수 없는 것들은 끝까지 버티지만 학원비는 그 다음으로 줄이게 됩니다.
여러 과목을 다니던 아이가 핵심 과목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시기죠. 온라인 교육의 발달도 한몫합니다. 유명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훨씬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굳이 동매 학원비를 내야 하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한국의 교육 열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입시 제도가 있는 한 수험생들의 학원 수요는 유지되고요. 특수기술이나 자격증, 취업을 위한 교육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살아남는 학원은 결국 그 지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곳들이에요. 레저 골프 캠핑, 여가도 양극화가 왔습니다. 골프가 대중화됐다고 다들 그랬죠. 코로나19 이후에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캠핑 용품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그 열기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꺼지진 않았지만 많이 식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용이 적게 드는 취미를 찾습니다. 골프 한 라운드에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린피의 카트비, 식사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죠. 요즘 그 돈 선뜻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게 뭡니까? 러닝이에요. 운동화 한 켤 내면 되죠. 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한강 변이마 공원에 달리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취미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캠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 텐트, 테이블, 조명, 난로까지 한껏 장만했던 분들이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 그 용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캠핑용품 중고 매물이 넘쳐난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캠핑을 줄였다는 신호입니다. 스키장도 한산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겨울 레저 전반이 위축된 거죠. 레저 산업은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은 숨 고르기 국면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 자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이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 건설업, 구조가 바뀐 산업들입니다. 영화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요즘 극장 가셨습니까? 예전에 비해 한산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같은 OTT 서비스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에서 대형 TV나 태블릿으로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게 너무 편리해졌죠. 굳이 예매하고 차 타고 비싼 팝콘 사 먹으면서 극장에 가야 할 이유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영화관 티켓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한 요인입니다. 2인 관람에 음료와 팝콘까지 사면 45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돈이면 한 달 OTT 구독료를 내고도 남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건설업은 조금 다른 이유로 힘듭니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터지면서 신규 건축 사업 자체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짓고 싶어도 돈을 못 빌리고 지어놔도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죠. 그 여파는 건설업 종사자 수 감소로 직접 나타났습니다. 건설업이 가장 많은 종사자 수가 줄어든 업종 중 하나가 됐을 정도예요. 그러나 건설업에도 살아남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리모델링 분야예요. 새로 짓는 건 엄두 못 내더라도 있는 걸 고쳐서 쓰자는 수요는 오히려 꾸준합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전문 업체 중 탄탄하게 운영되는 곳들은 이 시기에도 꽤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직도 안전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하면 불황과 무관한 직종이라고들 했죠. 정말 그럴까요? 지금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사 개업은 늘었습니다. 의료 이슈로 개원을 택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동네 병원 숫자가 크게 늘었어요. 지하철역 근처를 걸어보시면 의원, 치과, 안과가 줄지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습니다. 좋은 자리에는 이미 자리가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회계사 쪽은 더 직접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합격자가 나오는데 큰 회계법인에서 수습으로 받는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왜냐고요? AI가 예전에 신입 회계사들이 하던 서류 작성, 자료 정리 업무를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명 회계법인들은 AI 전담팀을 따로 꾸려서 업무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서장 하나를 쓰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는데 이제 AI로 초안을 뽑으면 기본 틀은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새 직원을 뽑아 가르치는 것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변호사분들이 늘고 있죠. 이건 전문직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AI를 잘 활용하는 전문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혼자 처리할 수 있고 그만큼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AI를 도구로 먼저 익히는 분이 앞서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살아남는 업종의 공통점은 기술과 손기술입니다. 지금까지 힘든 업종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곳들은 어디일까요? 통계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업종 중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미용실의 1년 생존율은 91.6%로 매우 높은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손기술 때문입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머리를 직접 자르고 염색하는 손기술은 기계가 쉽게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인 몸 단장은 유지하려 합니다. 안경 제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전문적인 시력 측정과 렌즈 가공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라 진입 장벽이 있고 그 장벽이 업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영역이니까요.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죠? 바로 사람의 손과 기술이 직접 필요한 업종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선을 써야 하는 일은 쉽게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전환을 고민하신다면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기술 하나를 갖추는 게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자격증이든 오랜 경험으로 익힌 기술이든 그 기술이 있으면 어떤 불황에도 최소한의 버팀목이 돼줄 수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제발 이것만은 꼭 아세요. 은퇴 후에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일해오셨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안 하면 허전하고 체력도 되고 아이디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창업만큼은 꼭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창업을 해서 잘못되면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주변 관계도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짚어드릴게요. 첫째, 입지가 전부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업 전에 해당 위치를 요일별 시간대별로 직접 여러 번 나가서 유동인구를 확인하셔야 해요. 2층 카페, 이면도로 가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둘째, 원가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메뉴 가격을 정하기 전에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각종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진짜 수익이 나오는지 보입니다. 이 계산 없이 시작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직원은 처음부터 채용하지 마세요. 2026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직원 1명을 1년 쓰면 퇴직금, 4대 보험, 식비까지 포함해 실제로는 3,400만 원 안팎이 나갑니다. 먼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익히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채용하셔야 해요. 넷째, 마케팅을 미리 준비하세요. 차리면 손님이 알아서 온다는 거 착각입니다. 요식업이라면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를, 전문직이나 지식 기반 업종이라면 유튜브 채널을 개업 전부터 미리 키워두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은퇴 자금은 절대로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평생 모으신 소중한 돈입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먼저 확보하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만 창업이나 투자를 고려하셔야 해요. 창업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노후 자금까지 다 날리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읽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